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우리 오늘 8월 12일 총평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고 8월 좋은 결과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전체 난이도 한번 점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 어휘들, 중요한 내용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듣기 전체의 난이도 비교적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도 나왔지만 좀 몇 개의 단어가 아마 안 들리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간단한 요약, 서머리 총평에도 올려드렸겠지만 식사를 하다라고 했을 때 용찬이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룸메이트라고 하면 동우 정도를 많이 할 텐데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드렸거든요. 室友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우리 듣기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대하라는 동사를 아실 것입니다. 邀请 그 다음에 초대, 邀请, 그 다음에 초청장을 뭐라고 하면 邀请书 이런 제시어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급에서는 비교적 자주 쓰이지 않는 생소한 어휘들이 우리 1부분과 2부분에 나왔어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져서 제가 상, 중 정도로 책정해 드렸습니다. 자, 독해는 지난달과 비슷하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와 적절한 난이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쓰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순별 문제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문제들을 오늘 제가 총평 강의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듣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듣기 제1부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여름 시험의 특징은 뭐 관계를 묻거나 장소를 묻는 문제가 한 7문항 정도 나왔어요. 다 합쳐서 2부분하고 3부분에. 자, 그런데 2부분과 3부분에 총 25문항 중에 7문항이 뭐 관계, 장소 이런 거가 나왔다면 일반 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18문항이 우리 구체적인 동작 몇 문항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뭐가 나왔냐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상태 상황의 지문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지문이 좀 깁니다. 이번에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18문항 이상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이 길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초학습자들이 사급을 보시는 우리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지문을 읽기에 급급하셨을 거예요. 지문의 길이도 길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용찬이나 室友 등 사급시험에서는 조금 다소 생소한 어휘가 활용된 문제가 비교적 많이 출제되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안 들리는 단어들이 참 많았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듣기 영역 제1부분 한번 볼까요? 现在用餐的人很多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용찬이 먼저 알아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듣기는 바로 나왔어요. 용찬的人很多 식사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取花号 여러분 우리도 번호표를 받잖아요. 取号가 취가 취하다라는 동사로서 가지고 가다란 말입니다. 번호표를 들고 가셔서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 按照顺序 여러분 선생님이 쓰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던 개사구였죠. 순서에 따라 들어오십시오 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치, 불일치,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니까 시험에서 나왔던 어휘들과 그리고 해커스 교재를 기본서로 삼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 어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 정도,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문이 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내는 게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자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와서 이번 유형의 문제는 18문항 이상이 뭐에 관련된 문제, 상태, 상황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들이 총 18문항 이상이나 그냥 과반수 대다수가 상태나 아니면 동작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 3부분의 문제들을 계속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야, 아니면 동작에 관련된 문제야, 아니면 관계에 관련된 문제야, 장소에 관련된 문제야,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잡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부분과 3부분에 있어서는 남자와 관련된 문제인지 여자와 관련된 문제인지 항상 마지막에 질문 체크하시고 정답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3부분은요. 이번에 난이도 정말 어려웠어요. 몇 개는 뭐 쉬웠겠지만 이번에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학생들은 아마 백두산에 대해서 아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중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야기에 관련된 문제, 남동생이 좀 지저분하대요. 그래서 남동생이 평소에 깨끗한 위생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누나가 이런 동생에게 하는 얘기와 그리고 설명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용문, 논설문으로서 실용문과 논설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토마토가 색깔이 빨갰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먹지를 않았대요. 근데 1830년 여러분 저는요 연도수가 나옵니까? 숫자가 나오면 속으로 먼저 읽어봐요. 여러분 이번에 읽어보셨습니까? 항상 숫자가 나오면 먼저 읽어보셔야지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1830년 1830년에 어떤 한 남자가 토마토를 가지고 먹었는데 전혀 생명 위협도 없고 맛도 있어서 음식 재료로 쓰였다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용문과 그리고 화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는 논설문, 이번에는 어떤 문제는 유형이 나왔냐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여자는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소를 하고 남자는 운동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해소를 한다. 그래서 보기에 뭐가 났냐면 남자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합니까? 우리 보기에는 지문에는 玩游戏라고 했는데 보기에는 打游戏. 그래서 정답은 따, 요시 이런 것들이랑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듣기의 전형적인 문제는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나 설명문이나 실용문, 논설문 중에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논설문이나 그리고 설명문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음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한 문항 정도는 두 문항 정도는 주제에 관련된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되고 있네요. 당연히 지문을 들으면서 핵심 어휘 체크하는 훈련 필요하시겠죠. 자, 저희 총평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총평 강의 들으셨습니까? 총평 강의에서 적지 않은 어휘가 나왔어요. 어떤 어휘가 나왔는지 또 한 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주어진 제시어의 일치불일치 내용에서 그가 창문 여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제시어가 나왔어요. 항상 수로 위주로 문장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반대하다, 반대가 나왔어요. 반대하는데 정말 반대했는지 지문에서 뭐가 나냐면 밖이 지금 사금 키워드 어휘 凉快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밖이 시원하니까 당연히 뭐 열어 할까요? 창문 좀 열어서 환기 좀 시켜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불일치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카이 초항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뭐 생략됐을까요? 카이 초항 후 이러한 명사들까지 생략됐음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창문 여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아니요. 창문 열라고 제안했네요. 불일치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不想离开, 리카이라는 동사 많이 나오죠, 여러분. 떠나다 라는 곳입니다. 떠나다. 어느 곳에 떠날까요? 리지양이라는 장소 명사가 나왔어요. 제가 리지양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뭐가 나왔냐면永远,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떠나고 싶지 않겠죠? 일치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을 여러분께서 중요한 어휘들 위주로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认为 생각한다고 합니다. 艺术教育, 예술 교육이 不重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부모님께서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중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동사 나왔을까요, 여러분? 重视 나왔습니다. 일치불일치할까요, 여러분? 불일치함을 할 수 있겠죠. 항상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항상 1부분 끝나고 나면 틀린 게 몇 개, 맞는 게 몇 개 이런 거 세고 있더라고요. 역시 항상 모든 시험에는 5대5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거 5개나 있었고요. 맞는 거 5개 이런 문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植物, 식물은요. 叶子가 잎이 不长, 길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适合
적합합니다. 어디에 적합하다? 야, 어디에 키우는 것이 지문에는办公室, 사무실에 키우는 것이 적합하고 색깔이 초록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난달에 뭐가 나왔냐면 꽃을 키우다 양화라는 제시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스란히 适合养 이런 제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쓰기 제1부분에 나온다면 언젠가는 또 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의 특징들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성적이 나왔어요. 딸아이의 성적이 很差, 아주 수준이 떨어지다, 낮다,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듣기 지문에서는요, 아이가 获得了第一名, 뭡니까? 1등을 얻었다. 그래서 获得了第一名. 여러분 이런 거 외워놓으셨다가 어디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될까요? 쓰기제 1부분에 적용해 보시라고 제가 술목의 형태로 넣어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获得了第一名. 굉장히 적합하겠죠? 그래서 1등을 하다 获得了第一名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여러분 룸메이트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室友라고 했어요. 室友가 하이난 해남도에서 태어났어서 지금 동북에 와서 처음 눈이 내리는 것을 보니까 아주兴奋, 흥분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흥분했죠. 그래서 해남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 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이 룸메이트가 동북에 와서 처음 눈 오는 것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兴奋, 우리 흥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치함을 알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지아오서 우리 주 교수님께서 堵车严重, 차가 굉장히 오는 길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못 왔기 때문에 先开会, 먼저 회의를 하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 교수님께서 온 이후에 비로소 회의를 하다라는 것은 불일치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까오직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검사하게 하다 检查一遍, 글자를 계산을 못한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치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检查一遍까지 우리 쓰기제 1부분의 중요한 어휘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쓰기제 2부분에서 우리 초청장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오칭, 동사로서 초대하다, 명사로서 초대, 수가 나왔기 때문에 초청장 이런 어휘 한 번도 지금까지 듣기에 언급되지 않은 어휘들도 여러분께서 좀 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분하고 3부분의 중요한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 잉핀, 선생님 지난달 총평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해드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2017년 들어서 매달 나오고 있는 제시어네요. 지원하다입니다. 시작, 잉핀. 지원합니다. 지원하러 왔어요. 그래서 어떤 표를 작성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곧 이어서 무엇을 할까요? 표를 작성하겠죠. 표를 작성하다 填表. 2016년에도 상반기에 자주 언급됐고 제가 듣기에서 정리해드렸던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를 작성하다 填表. 填表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자들은 소용이 없어서 제가 상자를 버리려고 해요. 그럼 버리다 여러분 뭐 했어요? 동사 扔, 버려버리다 결과 보호 들어가겠죠. 시작, 扔掉까지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덩어리의 문장이 똑같이 나왔어요. 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感谢对我的支持. 이번에 듣기 통째로 나왔어요. 하나도 안 바뀌고 对我的支持. 저에 대한 지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支持이라는 어휘들이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쓰기에서 기억해 보시면 듣기에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支持 동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명사로도 쓰인다. 感谢对我的支持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언어를 배웠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실력이 안 는다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에게 그러면 많이 중국 사람들과 교류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평소에 말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뭘까요, 여러분?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多交流, 교류를 많이 하십시오. 라는 제시어들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우리 배드민턴 시합을 앞두고 좀 부상을 당했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우리 끄보, 팔이 껍질이 벗겨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어휘들 안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처음 나오는 제시어거든요. 破皮了, 껍질이 벗겨지다. 破皮了, 끄보, 破皮了. 이런 것들이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로 나왔습니다.
팔의 껍질이 벗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일 배드민턴 시험에는 충분히 참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快毕业了. 곧 있으면 졸업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음 주에 항주로 졸업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졸업여행 마치면 각자 고향으로 집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일을 해야 될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상대 상황에 관련된 문제 快毕业了라는 제시어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듣기 여러분 맛에 관련된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추해 보건데 다음 달에 맛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달다, 甜, 라, 咸, 苦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화자는 단 음식을 좋아한대요. 예를 들어 상해 요리처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甜的라는 제시어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甜, 라, 咸, 苦 이런 맛에 관련된 형용사들도 꼭 같이 숙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남자가 그랬어요. 야, 내가 어제 정말 유명한 여배우를 만났어. 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맞춰보라 그랬어요. 영화에 진짜 많이 나온대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영해 있던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여배우가 누군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猜不出来, 추측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까지 우리 가능보호의 부정형태까지 나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겠어요. 猜不出来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역시 기본적인 4급 어휘 나왔습니다. 뭐 나왔어요 여러분? 훌륭하다, 시작, 精彩. 젊은 남자 선생님이 오셨어요. 남자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젊은 남자 선생님이 강의를 讲课很精彩, 강의를 정말 멋지게 잘한다라고 해서 精彩라는 제시어들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4급 기본 어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 지문이 나오는데요. 남동생이 평소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남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注意卫生, 위생. 이게 위생입니다. 그래서 注意卫生, 위생에 좀 주의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딱 보여줬더니 남동생이 왜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거울을 줘? 라고 했대요. 자기 얼굴이 그런지 모르고. 그래서 남동생 참 귀엽죠. 그래서 남동생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더러운 거울을 주었다. 더러운 거울을 보여줬다. 라는 이런 제시어들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시어에는 여러분 郊区, 교외. 그거의 반이요 뭡니까 여러분? 市区, 시내, 그죠? 시외, 시내였어요. 그래서 시외에 살면, 郊区에 살면 비교적 안静, 생활은 조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市区에 이 사람은 살고 싶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이의 학교를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게 편리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郊区, 市区라는 제시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딱 나오고 생활의 편리함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减压, 여러분 스트레스를 줄이다란 말이겠죠.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달랐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고, 자, 토마토, 시홍실이었어요. 처음에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생명 위험, 생명 위험이 있는 줄 알고 먹지 않았지만 나중에 1830년 1830년대 처음 먹고 그것의 맛이 참 좋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이런 표현들도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것 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우리 원래 좌회전하다, 직진하다를 왕요과이, 과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렇죠? 과이,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도 써요.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이 더 있어요 여러분. 돌다, 주안이라는 동사도 써요. 그래서 과이도 알아야 되고 주안이라는 제시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듣기에는 여러분 좌회전하다, 대사관, 중국 대사관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직진하시다가 그 다음에 좌회전하셔서 그 다음에 300m 좀 더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시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왕조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왕조조안,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 비슷한 표현들까지 왕조과이 뿐만 아니라 왕조조안 이런 표현들까지 쓴다까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걸 강조해 드리냐면 여러분 쓰기 제2부분에 이제는 항상 보면 4개 문항 무조건 선생님 프린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하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제시어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는 쓰기 제2부분에서가 기존에 있는 문제가 나왔지만 요즘의 추세를 선생님이 분석해 보니까 필수 동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 어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禁止抽烟, 禁止抽烟 나왔지만 2016년부터 여러분 우회전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왕요과이를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왕요과이 대신에도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왕요주안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쓰기체 이 부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휘들을 외워놓으셨다가 자주 쓰는 문형으로 그리고 자주 쓰는 통문장으로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 쓰기 제2부분에 배점이 가장 높은 쓰기 제2부분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쓰기 제2부분에 활용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휘들을 반드시 외워놓으시면 또 우리 9월 시험에도 또 동일한 것들이 언급이 될 거니까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기 정리해드립니다. 자, 독해 전체의 난이도 지난달과 그리고 이번 시험에 와서는 딱 한 번 빼고 거의 독해의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 점수를 훅 올리셔야 되겠죠. 한 문항당 2.5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개 이상 혹은 6개 이상은 최대한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85점까지는 점수를 딱 합격하실 수 있도록 좀 배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난이도 중. 우리 1부분에서는요. 문제의 빈칸에 알맞은 품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품사에 바로 어휘를 넣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번 시험에서는 동사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술문과 대화문에서 어떤 제시어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서술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용사로서 우리 아까 두처严重 나왔죠? 형용사로서严重, 심각하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로서 유행하다, 流行, 모르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사로서 厨房, 주방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 사기 기본 어휘, 讨论, 토론하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처음 나왔을 거야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모를 거예요. 4개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윤허하다. 한자의 도금만 알아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건데 허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允许, 允许 이런 거 하나 빼고는 다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화문에서는요. 동사 들어갑니다. 번역하다 시작. 翻译, 번역하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서 周围, 주변이라는 명사 나왔고 마침, 正好, 이건 우리 자동발사 2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금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자동발사 2탄까지 공부하고 오시면 좀 수월하게, 재밌게, 유익하게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마침, 正好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띠, 이런 거 난이도 상, 그렇죠. 여러분 띠는 절대로 단독으로 쓰이지 않아요. 3월 말, 그 다음에 12월 말, 그래서 월과 연 뒤에만 쓸 수 있는 명사예요. 어떤 끝,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월 말, 연말 이럴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앞에 뭐가 있으면 월과 연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만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 동사였죠. 참관하다 시작. 참관 동사까지 우리 윈쉬와 띠가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을 제외하면 웬만큼 문제 풀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문항수를 좀 이제는 많이 좀 드리려고 좀 많이 넣어드렸어요. 똑같이다. 우리 문제를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나머, 쩌머 나왔어요. 그럼 빈칸에는 80% 이상이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 아니면 동사. 형용사 주어진 제시어의 형용사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고민할 필요 없고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严重. 이렇게 문제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야오가 있어요. 조동사. 그 뒤에 쭉쭉쭉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원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목적어니 여기는 뭐? 동사. 동사, 流行, 讨论, 允许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앞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我们这次会议 우리는 이번 회의에 要, 互联网, 互联网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죠. 인터넷, 신시, 정보, 안전 문제를 뭐 할 것이다? 유행할 것이다 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토론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품사가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앞뒤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마땅히 들어가야 될 어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讨论问题였습니다. 자, 4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앞에 누구 있어요?
也有国家 어떤 국가가 있대요. 뭐 하는 국가가 있대요, 여러분? 뭐 들어가고 人们有两个国籍. 사람들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뭐는 동사 들어가야 되겠죠. 허락하는 允许까지 들어가셔야 되겠죠. 한 문항당 몇 분? 30초 이내로 시간 배분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체 문제 해석이 아닙니다. 46번 들어가 볼까요? 其实事情没有那么严重. 사실은 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대요. 咱们不要太担心 수로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번 회의는 인터넷 정보 안전 문제를 토론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고, 48번에 多数国家规定 많은 국가에서 수로 잡으십시오. 규정을 해놨습니다. 무엇을 규정해놨나요? 一人只能有一个国籍. 한 사람이 단지 하나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해두었어요. 하지만 也有国家 어떤 국가도 있어요.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人们有两个国籍. 사람들이 두 개의 국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쓸어서 允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부터 48번이었어요. 자, 우리 대화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51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것들을 쌤이 뽑아서 정리해드렸네요. 싼유에 나왔습니다. 쌤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이 나왔거나 연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3월 말 들어가면 되겠죠. 자, 52번 들어가겠습니다. 我가 나왔고 在. 여러분 在가 여기서는 뭘로 쓰일 수밖에 없나요? 장소, 附近, 부근이 나왔기 때문에 동사. 그러면 동사 앞에 주어, 뒤에 빈칸이 있네요. 품사 뭐밖에 없습니까? 접속사 아니고 부사밖에 안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正好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주어, 뒤에 술 앞에 빈칸이 있으면 당연히 부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正好, 부사 주어진 제시어에서 부사는 正好밖에 없으니까. 자, 51번 한번 볼까요? 수로 위주로 체크하세요. 电梯怎么又坏了?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또 고장이 났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我记得3月底 3월 말에 刚修好了一次 잘 한번 수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합니까? 不是坏了 고장난 게 아니라 我听师傅说 아저씨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这次是检修 우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젠시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명사들 외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你的蛋糕已经做好了. 당신의 케이크 이미 다 만들었는데요. 请你6点前 6시 전에 동사 뭐 했어요? 过来 첫 번째 동사 오셔서, 두 번째 동사 우리 取 제일 많이 쓰는 거 뭡니까? 은행 가셔서 돈을 찾을 때 取钱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 아까 取号 번호표를 취하다 봤다라는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었죠. 6시 이전에 오셔가지고 취가세요, 가져가세요 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好的 알겠습니다. 我正好在附近 내가 마침 그곳에 이 근처에 있는데 这就过去 그러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들까지 우리 대화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독해 제1부분에서는요. 주어진 제시어의 무엇과 품사와 의미 5개의 품사와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를 구별하시고 정답의 후보를 찾은 다음에 문맥상 가장 알맞은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해 영역 한 문항당 2.5점. 그래서 우리 독해 제1부분에서는요. 한 문항도 틀리지 않고 25점 획득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독해 제1부분이었습니다. 자, 독해 제2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 출제의 경향은요. 제일 스탠다드한 문형이 보기에 있는 앞뒤에 접속사의 홍구조로 단서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나왔던 시간의 흐름이나 지시대명사의 사용, 그리고 가장 스탠다드한 원인과 결과의 논리관계로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매달 나오죠. 虽然 A, 但是 이거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所以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于是 그렇지 않으면 否则 등이 단서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 아주 기본적인 원인, 결과,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의 사용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A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婚后 뭡니까? 결혼한 이후에 能否过得幸福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부시 여러분 딱 봐도 문제 풀 수 있어요. 不是 A 而是 B 뭡니까?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말이겠죠. 전제 조건 제한을 딱 해드렸어요. 결혼한 이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제일 먼저 A 들어가야 되겠고 不是 A 而是 B 형태만 보더라도 해석하지 않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뭐예요 여러분? A, B, C 이렇게 단순한 접속사의 호응 구조로 문제 풀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由房子的大小或收入的高低 이렇게요. 여우가 나오면서 뭘 강조해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동작의 주체. 그러면 房子的大小 집의 크고 작은 거나 혹은 수입의 많고 적은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이 크고 작고 혹은 수입이 많고 적은 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들어가야 되겠죠. 而是要看两个人 봐야만 합니다. 무엇을 봐야 합니까? 两个人能否互相理解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뭡니까 여러분? A, B, C 不是 A, 而是 B라는 접속사의 호응 구조만 보시더라도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决定看互相理解和支持 이란 중심되는 수로 위주로 포인트 잡아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독해제 이 부분에서 문제풀이 전략은 제일 먼저 우리 네 문항 정도는 꼭 나옵니다. 접속사의 호응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꼭 자주 나오는 원인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항상 뭐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어순별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하게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독해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독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난이도 중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부 상황에 관련된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주제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타가 나왔어요. 자, 동사 보셔야 됩니다. 没带现金,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았대요. 没买面包, 뭘 사지 않았대요? 빵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로 위주로 봐라. C번에 正在排队, 排队가 뭐죠, 여러분?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C번에 讨厌吃巧克力, 뭐 하는 걸 싫어한대요? 초콜릿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녀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로 위주로 보셔야 되겠죠. 他走出商店后 그녀가 상점에서 나와서 才发现 그제서야 발견했습니다. 自己袋子里的巧克力 여러분 초콜릿이 나왔어요. 초콜릿이 变成了面包 저도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초콜릿이 어떻게 빵으로 변했지? 자기 봉투 안에 있는 초콜릿이 빵으로 바뀐 것을 그제서야 뭐 했어요 여러분? 发现了 발견을 했대요. 정말 이상하죠. 게다가 还有很多事 아주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他并没有买的东西 그녀가 결코 사지 않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正当当뭐뭐时뭐뭐 할 때란 말입니다. 正当他感到奇怪时 그녀가 막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요거는 한 사람이 拿着 무엇을 든 채一个一样的袋子 똑같은 봉투를 들고 向他跑了过来 그녀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수로 위주로만 보시면 너무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原来 건방진 부사예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때는 알고 보니 원래라고 하시면 안 되겠고 알고 보니라고 해석해 주셔야 돼요. 原来 알고 보니 他们互相拿错了 봉지가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잘못 들고 왔다. 알고 보니 서로가 잘못 들고 왔었구나 라고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녀가 지금 뭘 사지 않았습니까? 초콜릿을 샀죠. 뭘 사지 않았습니까? 빵을 사지 않았다. 정답 뭐예요 여러분? B번. 이렇게 여러분께 정답 체크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뭐 잡는 연습. 먼저 질문을 먼저 보시고 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타에 관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독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누구 위주로 쓸어 잡으면서 속독으로 유사한 표미,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독해 제1부분부터 3부분까지 중요한 문제를 파악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쓰기 전체의 난이도 상, 중. 쓰기 제2부분은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쓰기 제1부분에서 조금 헷갈렸던 문제들이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런 헷갈렸던 문제들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쓰기 제1부에서는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바자 구문이나 이번 시험에도 나왔던 베이자 구문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랑을 사용한 경어문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유형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어의 6대 문장 성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1번은 정말 여러분께서 랑 나오면, 랑이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동사 나로 하여금, 제일 나로 하여금. 자, 그럼 두 번째 수로 잡아야 되겠죠? 니, 더, 당신의 뭐 명사 연결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이도 뭡니까? 태도. 상심 뭐 나왔어요, 여러분? 상심하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동사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동사가 랑, 두 번째 동사가 상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겸어 구조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걸로 쓰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동사는 랑과 상신이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실,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실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주의. 나로 하여금 让我 그렇죠. 상심. 나로 하여금 너무나 상심해하는 것은 입니다. 이런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타이도. 실자 구문인데 주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주어가 뭐가 들어갔으니까 겸어 구조가 나왔던 게 지금까지 사급시험에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형태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最让我伤心 나로 하여금 가장 아프게 슬프게 하는 것은 是你的态度 당신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순배열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비교적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最让我伤心的是伤心的是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你的态度 까지 어순배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最让我伤心的是你的态度 겸어 구조가 주어가 된 케이스. 좀 비교적 어려웠겠죠?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하고 스터디 자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하고 스터디 하신 분들은 이 문제 그냥 거저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스터디 풀었을 때는 틀렸지만 지금 오늘 문제는 분명히 맞춰주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술목이 나옵니다. 장점이 있다, 시작, 有好处. 제가 有好处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对A有好处, 对A有帮助, 对A有信心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对 신체에 대해서 身体, 그다음에 有好处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제시어는 뭐였어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에서는 이坚持가 또 알리엔이 찢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우리 오늘 문제는 비교적 쉽네요. 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급업이 고수에 나가다 꾸준히 나가다 坚持 또 알리엔까지 넣어서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몸에 정말 좋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每天坚持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锻炼 이렇게요. 그래서 每天坚持锻炼对身体有好处. 주어가 어떤 케이스? 술목의 구조를 이룬 케이스. 단련하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고수해 나가는 것은 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每天坚持锻炼对身体有好处. 선생님 브린지에서 100% 나왔던 똑같은 문제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어순배열 하실 수 있었겠죠?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바자 구문과 베이자 구문이 특수문형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바 나오고 명사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하고 배웠던 뭐 있습니까, 여러분? 라지 나와야 되겠고, 라지가 나오면 100% 어떤 동사 나온다? 렁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出门, 당신이 문에 나갈 때 나갈 때란 말이겠죠. 뭐뭐 더 나왔어요. 그럼 명사 나와야 되겠죠. 명사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뭐 더时候. 몰라도 구조만 알아도 여러분께서 알 수 있겠고, 이것도 역시 자동발사 이탈에 나왔던 문형이죠. 기초가 탄탄해야지만이 H스기 사급 공부를 단기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뭐 할 때? 나갈 때. 그래서 你出门的时候.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라? 무엇을? 바. 그렇죠. 쓰레기를. 라지. 그 다음에 버리세요. 시작. 扔. 단순한 동사 나오면 안 되니까 그대의 결과 뭐 나왔습니다. 띄어. 여러분, 만약에 순변이 찢어졌다.
분리되어 있다.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받자 구문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부사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거 듣기 위해서 굉장히 강조해드렸죠, 여러분. 꼭 나온다고. 순비는 뭡니까? 뭐 하는 김에. 당신이 나가는 김에 뭐 해라. 그래서 항상 두 개의 동사 사이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출근하는 김에 뭐 해라? 뛰어! 扔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받자 구문 앞에 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顺便까지 딱 넣어주시면 되겠죠. 你出门的时候顺便把垃圾扔掉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你出门的时候顺便把垃圾扔掉 당신이 나가는 김에 顺便把垃圾扔掉까지 받자 구문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사급시험의 顺便는. 근데 이런 것까지 듣기에 나오는 문형들이 고스란히 쓰게 나오고 있음을 꼭 정리하시면서 중요한 어휘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顺便이었어요. 자, 우리 누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 빼이가 나오네요. 그 뒤에 행위자 나왔죠, 여러분? 这包 나오니까 명사.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급 명사 빈간 비스켓이에요. 과자예요. 바오니까 봉지에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这包 뭐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 빈간. 이건 복수잖아요. 모두. 누구에 의해서? 아, 너무 쉬워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께서 그냥 거저 맞춰주셔야 돼요. 남동생에 의해서 시작, 띠디. 동사 뭐 들어갑니까? 7. 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될까? 결과 뭐 딱 나와야 되겠죠. 이 한 봉지의 과자가 모두 남동생에 의해서 다 깨끗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워버려졌습니다. 这包饼干都被弟弟吃光了 까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받자 구문과 빼자 구문이 매달 나오고 있네요. 이런 받자 구문과 빼자 구문의 특수 문형을 정확하게 외워놓으셨다가 어디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쓰기 제2부분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기 제1부분이었습니다. 자, 쓰기 제1부분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라? 수어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수어를 잡아주셔야 되만이 주어와 목적어를 배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누구의 수식?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고 이번에 시험에도 여러분 부사어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와 그리고 또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수어의 결과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의 이란 6대 문장 성분의 어순을 우리 16문항은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어순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쓰기 제1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 자, 이 부분에서는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 명사, 형용사. 이번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만 등장하는 그림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프린트에서 다 나왔어요. 뭐 닦는 그림도 나왔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나왔는데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건 선생님 다 프린트에서 나왔으니까. 자,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해드렸던 어떤 제시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제시. 뭐 해서? 해석하다, 해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필수 동사 프린트 있는데 제시이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오해를 해명하다, 시작, 제시 우회. 제시 우회. 술목의 형태를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니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님은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다, 해명하다, 시작, 제시 들어가겠죠. 자, 근데 무엇을? 오해를 우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님은 제시 우회. 자, 그 다음에 부가성분 들어갈게요. 해야만 해. 야오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오해를 해석하고 해명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그 뒤에는 형용사가 뭘로 쓸 수 있을까요? 결과보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오해를 정확하게 해명해야만 합니다. 你们要解释清楚误会. 근데 어떤 오해? 관용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오해. 시작, 那个误会. 你们要解释清楚那个误会. 你们要解释清楚那个误会. 까지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제시 나오면 어떤 문형으로? 우회라는 술목의 형태로 같이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2번 이거 처음 나왔어요. 하지만 어휘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첫날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속도 이런 거 외우라거든요. 여러분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작, 수도 한번 시작, 수도 한번 시작, 수도였어요. 자, 이번 8월 12일 시험 전에 8월 6일에 우리 해커스에서 모의고사 시험이 있었어요. 3급부터 6급까지.
여러분 근데 8월달만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시험 6일 전에는 항상 저희 해커스에서 모의 시험을 진행해 드립니다. 당연히 선생님이 4급 같은 경우는 모의 시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우리 쓰기제 1부분과 2부분의 해설 강의도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해커스 연구소에서 직접 만든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도로에 차가 있는 그림이 있었고 고속도로라는 제시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가오수공로라고 합니다. 가오수공로. 가오수공로.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운전을 하고 있고 속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의 시험을 봤던 뭐랑 연결을 해서 가오수공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일정한 속도를 넘으면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돼요. 이 초과라는 동사를 아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속도가 나왔지만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오수공로상, 그렇죠? 그 다음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스터디 자료에 초과하다 어떤 동사 있었어요, 여러분? 차오구어가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차오구어.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오수공로상不能超过. 여러분 어떤 속도? 일정한 속도라고 해서 一定的速度. 일정한 속도. 그런데 여러분께서 모르는 어휘가 있겠지만 이 一定的 속도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제한된 우리 고속도로에는 일정한 제한된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限制이라는 제시어도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속도 시작 限制的速度.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限制, 선생님의 限制的速度라는 어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限制를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쉽게 바꿔서 일정한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오수공로 이런 걸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시험 전에 모의고사가 있는지도 몰라서 못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6일 시험 전에는 항상 모의고사 해커스를 통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점 듣기와 독해와 쓰기 영역별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알림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중간 점검하시고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중요한 어휘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이 총평 강의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음 9월에 시험 보시는 학우님에게는 반드시 그냥 필독으로 보셔야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쭉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나왔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이런 걸 매치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高速公路上不能超过一定的速度. 조금 올린다면 限制的速度까지 포인트로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5년 이상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이 2번은 한 번도 나왔던 제시어가 아니에요. 처음 항상 쓰기제 이 부분에서는 4개는 항상 선생님 프린트에서 나와요. 근데 꼭 하나는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져서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이 없겠죠? 高速公路上不能超过限制的速度까지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4급은 필수 4급 어휘가 있습니다. 듣기와 독해와 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있는데 이런 어휘들을 먼저 선으로 복습해 보셔야 되겠네요. 독해 파츠에 필수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와 그리고 우리 해커스 교재의 이런 동사들과 그리고 매달 6일 전에 보는 해커스 모의고사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총평 강의와 그리고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리는 적중 강의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험 마지막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증명합니다. 해커스 교재와 선생님 프린트에서 이렇게 많은 적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좋은 자료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에서 한 번에 고득점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늘 총평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